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오늘도 컨텐츠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400만원 초반대에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SEC의 그런 충격, 아직은 그런 악재 속에 코인들이 약간은 약보합 상태, 하락 추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네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아직 SEC와 관련된 소송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670원, 8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XRP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라든지 중앙은행 그리고 회사, 기업체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페드워치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바로 이번 주죠. 6월 14일에 있을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땐 15일이죠. 15일 새벽이 될 거고 목요일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6월에는 이제 좀 동결하는 스탠스가 73% 정도 되네요. 굉장히 좀 현저히 높은 그런 수치 보여주면서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고 동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모르죠. 혹시 또 한 달 정도 미뤄서 또 7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 어느 정도 동결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SEC와의 리플과의 승소 또는 합의 소식 그 이후에 이제 제도권 수용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하나씩 다 터지면서 나스닥이라든지 EDXM 거래소, 뭐 아브라뱅크, 뉴욕 멜론은행 등등의 어떤 그런 기득권, 금권 세력들이 이제는 슬슬 커스터디 서비스,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15일을 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투자자의 입장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위프트 홈페이지 또 한번 다시 들어와 봤어요. 스위프트 들어와서 이제 ISO 20022 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3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산업의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언제까지냐? 2025년 11월까지 모두 지원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말씀을 저번 영상을 통해 좀 드렸는데 스위프트 홈페이지에서 또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보고서 기사가 좀 나왔어요. 스위프트는 토큰화된 자산 결제에서 이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성을 탐색한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이 나오기 위해서 이 스위프트가 블록체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린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귀납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지 또 살짝 살펴보게 되면 국제 거래에서 마찰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어떤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리플사의 XRP 레저 기반의 분산 원장을 통한 ODL 시스템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일련의 실험에서 우리는 다양한 은행들과 현재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있다.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 살짝 볼까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은행, 그 다음에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은행이죠. BNI 멜론은행, 뉴욕 멜론은행, 시티, 그 다음에 클리어스트림, 유로클리어, 로이드 뱅킹그룹,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까지 이런 부분 다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쵸? 제 영상들을 몇 번 보셨으면 뭐 BNP 파리바라든지 멜론은행, 시티은행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기득권층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은행들, 이런 증권 회사들, 이런 업체들도 모두 다 기득권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다. 클리어 스트림 같은 경우도 이 도이치뱅크와 같이 룩셈부르크와 독일과 연관이 되는 그런 하나의 큰 금권 세력이고요. 유료 클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벨기에에 본사를 두었고 이미 굉장히 기득권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어떤 유럽 국제 중앙 증권 예탁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로이즈 뱅킹그룹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최대 은행 HSBC, 뭐 바클레이스 이런 부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큰 고객수 그리고 직원 수 6만 5천 명에 달하는 굉장히 대형 은행이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줬으면 좋겠고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마찬가지로 스위스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와 어떤 비즈니스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스위프트는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협력사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권 세력들
금융권 세력들, 그 위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배움의 한계를 넘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 한 번 더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홈페이지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홈페이지에서 이 스위프트 2.0과 관련된 이 ISO 20022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오늘은 사실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굵직굵직한 회사, 기관, 그리고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바로 보게 되면 2024년 이후에 실시간 총액 정산 서비스, 여기서는 RTG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ISO 20022를 도입해서 우리도 스위프트 2.0에 맞춰 가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시사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은행은 2023년 4월에 향상된 ISO 20022 메시지로 이동하고 2024년 봄에 도입할 새로운 핵심 결제 엔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이 RTGS 시스템, 바로 실시간 총액 결제를 원래는 쳄스라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2024년 이후에 새로운 RTGS로 다음 단계의 어떤 ISO 20022를 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RTGS랑 이 CHAPS라는 쳄스라는 부분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영란은행에서 이 실시간 총액 결제를 이 RTGS라는 Real Time Gross Settlement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시스템을 이 CHAPS, 쳄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결제 위험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머리말을 보게 되면 2017년 은행은 변화하는 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TGS 서비스를 갱신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유연하고 혁신적인 스털링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 그쵸? 근데 이제 2023년 4월에 ISO 20022 이 메시지 표준을 구현하면서 결제를 위한 공통 글로벌 언어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다시 말해 스위프트가 이제 ISO 2022를 채택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이 RTGS 서비스에 ISO 2022를 채택을 해서 내년 2024년 봄에 새롭고 효율적인 RTGS, 이 ISO 2022가 탑재된 RTGS를 넣어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린 이런 부분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스위프트가 이미 ISO 2002를 채택을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마이그레이션 판을 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란은행이든 또 하나의 국가 중앙은행이든 또 하나의 다른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이제 슬슬 하나씩 CBDC 세상으로, 그리고 IS 2002의 어떤 결제 플랫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PDF 파일을 하나씩 읽어보면 어려워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인지하시고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귀납적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XRP, 이 리플사의 XRP 레저를 통한 이 OGL 시스템,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해 CBDC가 구현이 되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NFT가 구현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까지 이제 슬슬 장악을 시작하고 있는 이 XRP를 우리가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스위프트의 움직임에 따라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굉장히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영국의 중앙은행도 이 ISO 2002의 이점에 대해서 표시하면서 이제 내년 4월부터는 우리도 새로운 RTGS 뭐라고요? 실시간 총액 결제라고요. 이 RTGS에 IS2002를 탑재해서 이런 이점들을 우리가 쓸 수 있으니 더 새롭게 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메타코를 리플사가 인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굉장히 기득권 세력들, 금권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현재 이 메타코가 이 GFT라는 회사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살짝 읽어보면 고도로 맞춤화 가능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기간 디지털 자산 보관과 토큰화 솔루션을 위해 이 GFT와
메타코가 협력합니다. 즉 다시 말해 GFT와 리플과 협력합니다. 한 번 더 들어가면 이 GFT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GFT가 어떤 회사인지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GP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힌트 나오네요. DLT Distribution Ledger Technology 리플의 DLT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구자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GFT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아마존, 구글, PNC와 관련된 가드와이어,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 있죠. 기득권 세력과 이미 연관이 되어 있고 살펴보게 되면 이미 리플사와 파트너사를 맺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사는 메타코를 인수를 했고 점점 그 결제 시스템, 국경관 송금에 있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인상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니 2020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6월 초에 이 암스테르담에서 유럽에서 열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핀테크 회사 90개국 이상에서 온 2,300개 이상의 회사 그리고 7,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여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유럽 최대의 핀테크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우리는 돈으로 중요한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국경 간 결제, 그리고 송금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이실까요? 구글 밑에 뭐가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리플사 보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은 중심의 심장을 꽂은 DLT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이미 ODL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 송금 시스템을 하나로 세력을 이미 다 뻗쳐 나갔다는 것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사업을 하는 곳이다. 머니 2020는 미래의 혁신에 대한 연결, 도구, 지식, 그리고 액세스를 제공하는 이번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렸고 아마존페이가 언급이 됐네요. 내년에는 방콕에서 또 한번 개최가 된다고 해요. 내년 4월 달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또 리플의 어떤 더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때의 리플의 가격이 지금과 동일할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0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파리나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트위터인데 계속적인 어떤 혁명, 전구, 빛의 혁명이 나왔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동차,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까지 나오고 있고 글로 된 어떤 눈에 보이는 신문만 읽었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읽을 수 있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세상에서 암호화 세상에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결제 수단, 제2의 화폐, 화폐의 개혁, 금융의 개혁, 바로 리플로 우리는 먼저 가 있는 것이다. 선구자의 위치에 먼저 가 있으며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맞게 발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한 발 앞서서 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어떤 핵심 부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프트 2.0과 ISO 20022가 같이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을 없애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각 세계의 중앙은행들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영란은행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RTGS 실시간 총액 결제라는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에서 이제는 ISO 20022를 탑재해서 내년 4월에 새롭게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스위프트 이 중앙 이 조직에서 IS 2002를 쓰다 보니 이제 그런 세계 각 중앙은행들에서도 점점 ISO 20022가 들어간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ISO 20022에 우리의 리플사가 RMG 그룹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암호화폐 스탁 업체죠. 메타코 이미 리플이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GFT와 또 협력을 하면서 이 GFT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사의 DLT와 장착이 되어 있는
파트너십이 맺어 있는 그런 회사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니 2020에서 굉장히 돈과 관련된 축제, 어떤 그런 회의에서 리플사가 참석을 하면서 국제결제 송금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먼트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심이 되고 하나로 연결이 된다,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ODL 시스템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한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하나의 행사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의 정보들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XRP를 투자해서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게임은 끝났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 레버리지의 어떤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일정을 잡은 거는 한 7월 중순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장소를 대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좀 저희 인사이트 공유라든지 제가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지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강남 인근으로 제가 장소 대관할 생각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모시고 좋은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성투해 주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